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도 3회차 필기시험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과목 직업 상담학이죠. 20문제입니다. 1번부터 가보시죠. 융이 제안한 4단계 치료 과정이 나왔네요. 융. 프로이트의 제자죠. 아주 애제자입니다. 프로이트가 사랑하는 애제자, 융인데 결국은 또 스승하고 제자가 또 갈라섰습니다. 융이 있고 프로이트 제자 아들러가 있죠. 그래서 융과 아들러. 프로이트에게 배웠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무의식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무의식을 강조해서 프로이트에서 배운 지식을 갖고 융이 만든 게 분석심리학이고요. 아들러가 주장한 건 이제 개인주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답 체크하면요. 고백. 무의식에 치료니까 뭐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고백하게. 내담자가. 그 다음에 상담자가 이것을 문제점을 명료화시키는 거죠. 어떠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명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해야겠죠.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고백, 명료화, 교육, 변형 이렇게 흐름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건 2020년도에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 2차에도 나올 수 있어요. 융이 제안한 4단계 치료 과정. 4단계니까 무조건 4점이죠. 4점이라고 배점을 매기면 설명은 안 나와요. 4단계 치료 과정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하면 고백, 명료와 교육, 변형 이렇게 했으면 4점 먹고 들어갑니다. 2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때 미리 공부해 두시면 2차 때 쉽겠죠. 2번 문제 가보시죠. 뭐 이런 거 다 알 거 없습니다. 2차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이런 거 설명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책이니까 써놨지만 2차 때는 단계만 알면 되고 1차도 마찬가지로 답만 맞추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직업 상담의 과정 중 역할 사정이에요. 역할 사정에서 상호 역할 관계예요. 상호라는 건 서로 상호가 있겠죠. 상호는 이름이 아니에요. 서로 상자죠. 역할 사정은 뭐예요? assessment, 조사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조사하는 거예요. 네 역할은 뭐고, 네 역할은 뭐고 이렇게 역할을 조사하는 거죠. 역할 조사. 그래서 방법이 아닌 건 체크하고요. 각자 역할 관계를 조사하는데 위계적 구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계적 하면 벌써 갑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계적 구조 작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답 나왔죠. 그래서 위계적 구조 작성은 할 필요가 없다. 갑질이다라고 보시면 답이 나왔고요. 항상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 문제도 2차 문제입니다. 역할 사정에서 상호 역할 관계를 사정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그럼 이거 쓰면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역할을 조사하고 또 동그라미로 서로 역할 관계를 그리게 하고 이렇게 얘하고 역할이 좋은가, 얘하고 역할이 좋은가 뭐 이런. 그다음에 전생의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킨다.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 내 인생의 디딤돌로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또 1차 때 미리 공부하시면 2차 때 쉽겠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가보시죠. 직업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직업상담 관계를 협의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먼저 체크해야 돼요. 다 보지 마시고요.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틀린 거 먼저 체크하시고요. 내담자가 직업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보일 때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항하는 내담자도 많이 있겠죠. 뭐 상담에 불만이 있다든지, 뭐 피곤하다든지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때는 저항을 해결하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저항할 때마다 다른 상담자에 넘기면 뭐하러 상담사예요. 그래서 다른 상담사에게 의뢰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할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 그게 뭐냐면요. 역전이가 발생할 때, 역전이는 뭐예요? 상담사의 감정이 내담자에게 끌려갈 때, 그럴 때 조치가 안 된다. 계속 끌려다닌다. 그러면 상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한다. 역전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간결하게 끝났죠? 4번 문제 갑니다. 공부 아주
재밌습니다. 슈퍼의 발달적 직업상담, 이것도 발달적 직업상담 아니에요? 우리가 직업상담사니까 이것도 1차, 2차 공이 잘 나옵니다. 신부 문심자양과 신랑 현태의 군이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는 슈퍼가 맞다. 이 주례 순서가 시험 문제다. 문심자 현태의, 이것도 2차에 잘 납니다. 1차, 2차. 그럼 뭐예요? 문심자 현태의만 찾으면 되겠죠. 문제 탐색, 심층적 탐색, 또 자아 수용, 현실적 검증, 현태, 태 나오죠.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의사결정, 이 순서 1차에서 이 순서 2차에서는 쓰는 거. 문심자 현태의 신부 문심자 양과 신랑 현태의 군이 발달적으로 결혼식을 하였다. 주일에는 슈퍼가 맞다. 5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아닌 것은 내담자의 적합한 직업을 결정까지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지가 해야 돼요. 상담사니까 결정하면 안 돼요. 상담해야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6번 문제 가보시죠.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일련의 관계 있는 것과 또는 관계 없는 것들로부터 논리적으로 파악했어요. 관계 있는 건가, 관계 없는 건가, 이걸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왜? 가려내려고. 그렇죠. 관련 있는 거, 관련 없는 것을 논리 왜 가려내려고. 가려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변별하려고, 분별하려고, 변별진단. 변별하려고 진단한다. 변별진단. 지가 다 써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교수님, 범주 진단은 뭐예요? 알 거 없어요.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노래 들으시고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직업 상담을 위해서 면담을 하는 중 즉시성은 뭐가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뭐 의존이 있다든지 무슨 뭐 저항을 한다든지 딴짓거리를 한다든지 그때 즉시 고치는 거, 즉시 방향을 딱 원점을 잡는 거, 이걸 즉시성이라고 그래요.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내담자가 독립성이 있는 경우, 독립성이 있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즉시 뭐 할 필요가 없죠. 내비둬야죠. 왜? 좋으니까. 그래서 이건 상식이죠. 방향감이 없을 때, 신뢰성의 의문이 제기할 때, 상담자와 내담자의 사회적 거리감이 있을 때, 사회적 거리감, 상담자가 괜히 막 영어 쓰면서 소셜 레이션의 궤리 형성됩니다 하면 이단 옆차기 하고 있네. 이럴 때는 즉시 멈춰야죠. 그래서 이런 것도 2차에 잘 납니다. 즉시성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경우 3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이것도 2차에 잘 나옵니다 라고 하면 조금 심도 있게 공부하시면 2차에 공부하기가 수월하죠. 또 2차에 나왔다는 얘기는 1차에도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게스탈트 갑니다. 게스탈트 형태주의죠. 형태주의. 펄스가 주장했죠. 뻘쭘한 사람 펄스, 형태가 뭐예요? 독일어, 게스탈트, 로봇 이름, 이 대포 이름이 아니에요. 게스탈트는 독일어로 형태란 말이죠. 형태, 모양이에요, 모양. 즉, 찌그러진 모양을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꾸는 게 형태주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카톡에 이렇게 아름다운 용어를 써먹어야죠.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게스탈트를 위하여.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아름다운 형태를 위하여, 내 인생의 아름다운 모양을 위하여 그런 겁니다. 미해결 과제, 찌그러진 모양을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지금 바꿔야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강조한 이론이 게스탈트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각성, 자각, 너 자신을 알라. 그래야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맞고. 생물학적 요구, 충동, 이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나오는 거죠. 리비도, 성적 욕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간은 신체, 정서, 사고, 감각, 지각 등 모든 부분에서 서로 전체로서의 완성, 미해결 과제를 안성하는 것, 전체로서의 완성을 주장한다. 이게 아름다운 형태다. 그렇죠. 째째뽕에서 기억 디귿이다. 인간의 행동은 행동 나왔네요. 행동 나오면 뭐예요? 행동주의요. 게스탈트가 아니라 행동주의죠. 그래서 리을은 행동주의다. 리은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다. 답이 기억 디귿이다.
자, 8번 끝났고요. 9번 문제로 넘어가죠. 직업카드 분류법 간단합니다. 직업카드가 있습니다. 고스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스톱은 화투가 몇 장이죠? 40 몇 장인가요? 하여튼 예를 들면 직업카드 50장이다. 50장에는 카드에 이런 카드가 있어요. 여기는 직업상담사, 여기는 전기기사, 여기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이런 거.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 직업상담 나는 좋아. 전기기사 난 싫어. 이런 걸 알아보는 거가 직업카드 분류예요. 그래서 나는 내 흥미는 직업상담 쪽이야. 전기 쪽은 흥미가 없어. 이건 뭔지 모르겠어. 이거를 구분하는 게 직업카드 분류법이다. 뭘 보는 거예요? 흥미를 보는 거죠. 그래서 흥미검사다. 직업카드 분류법 흥미검사 찌찌뽕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로 까보시죠. 6개의 생각하는 모자 아주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색깔이 아닌 건 아주 희겨요. 맨날 갈색만 나와요. 갈색 모자 누구죠? 가수 나오죠. 갈색만 나와요. 그래서 아닌 것은 적당히 좀 떡갈색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항상 갈색이에요. 그래서 갈색은 아니다. 끝. 그래서 한 문제 맞췄습니다. 근데 이건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객관적 사실을 물어볼 때는 백색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원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중구난방이에요. 서로 네가 안다. 그래서 모자를 주고 만약에 직업상담사에서 토론을 하자. 그럼 나는 직업상담사의 객관적인 얘기만 할 거야 라고 하면 백색 모자가 담당해서 말하는 거고요. 나는 직업상담사의 부정적 요인을 얘기할 거야. 담당하는 건 흑색 모자다. 나는 직업상담사의 창의력 있는 얘기를 하겠다. 그럼 녹색입니다. 나는 열정, 감정, 직업상담, 뜨거운 가슴을 바다에 남고 싶어. 열정, 직관, 감정 나오면 적색 모자다. 그래서 긍정적이면 노란색이다. 나는 다 통합해서 제가 결정합니다. 통합적 요인 청색이다. 그래서 청색, 통합, 적색, 열정, 감정, 직관, 또 백색, 객관적 사실 다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기출 4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런 식의 강의를 들으면 떨어지는 게 더 힘들어요. 답이 팍팍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 11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직업상담사의 윤리적 태도와 행동으로 옳은 것은 비밀 보호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갈등 상황에서는 동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당연하죠. 동료가 왜 있어요? 어려울 때 자문을 구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읽을수록 스트레스 받아요. 답 뻔합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12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실존주의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실존주의. 그래서 실존주의는요. 상담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상담의 정확한 기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식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사는 게 중요한가? 죽는 게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가치가 있나? 이런 걸 토론. 그래서 토론 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실존주의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 죽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잘 살자. 지금 잘 살자. 어떻게 잘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자. 진실성. 어떻게? 내 인생에 자유와 책임을 주고 자유와 책임. 죽음을 직시하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직시하자. 죽음을 직시하면 뭐예요? 지금 현재가 아깝죠. 이런 내용이들이다. 실존주의. 그래서 틀린 것은 실존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치료다. 치료가 아니다. 뭐예요? 대화죠. 대화. 관계 형성. 관계 형성을 하면서 인생 쉽게 말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이왕 죽는 거 다 죽어. 다 시한부 인생이야. 이왕 시한부 인생 지금 잘 살자. 그러니까 너만 피해자가 아니야. 피해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인간 다 죽어. 똑같이. 지금 살 때 잘 살자. 그래서 피해자적 입장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상담은 무엇이다? 실존주의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피해자적 입장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이론은 무엇이다? 실존주의다. 왜? 다 죽으니까 공평하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앙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죽으니까 현재 죽음이 끝이 아니다. 또 죽어서 천국 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국, 또 죽어서 저 천국에서 천국,
그래서 제 책에도 맨 마지막 대학교 주관된 노자의 맨 마지막 단원이 이 천국에서 저 천국입니다. 이 천국 지구, 저 천국 천국. 그래서 지구에서 천국같이 실존주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이 천국에서 저 천국같이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실존주의 상담은 관계죠. 관계를 중요시하고 인간에 대한 자기 지각의 능력, 그렇죠. 자유와 책임 다 맞는 말이죠. 좋습니다. 13번 가보시죠. 개방적 질문. 이건 쉬워요. 개방적 질문과 반대는 뭐예요? 폐쇄적 질문이죠. 폐쇄적 질문은 뭐예요? 간단해요. yes냐, no냐 이거예요. 나 좋아, 싫어, 좋아, 싫어. 이게 폐쇄형 질문이에요. 거리가 먼 것은 답 나왔죠. 당신은 학교를 좋아하죠. 좋냐, 싫으냐. 이건 뭐예요? yes 아니면 no니까 이거는 개방적 질문이 아니라 폐쇄형 질문이다. 나머지는 다 개방형 질문이겠죠. 그렇습니다. 14번 갑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자가 가져갈 기법 중 내담자가 전달하는 지가 문제에 다 써 있어요. 그 내면적 감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유, 아파 내 마음이. 아파, 너무 아파. 너의 아픔이 나까지 전해줘. 눈물 찌찌뽕. 이게 뭐예요?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뭐예요? 어찌라고 이런 거.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내면적 감정을 받아주는 거 공감 쉽지 않습니까? 15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현실 치료적 집단 상담. 현실 치료는 현실 감각이에요. 현실. 그럼 여기 거리가 먼 것은 조작 기법. 현실을 직시하는 건데 조작 기법을 사용하면 더 헷갈리겠죠. 조작 기법 사용은 아니다. 유머를 사용하고 숙련된 질문을 사용하고 개인적인 성장 계획을 위한 자기 조력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현재 미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살자. 현실주의. 조작 기법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다. 끝. 16번으로 가보시죠. 더 우리한테 아름다운 축복은 뭐냐면요. 이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번호까지 4번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천국 불신지옥. 믿으면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죠.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둔감법은 전형적인 불안 감소 기법입니다. 불안 감소. 불안이 있을 때 첫째, 근육 이완을 시킨 다음에 왜? 근육이 긴장됐으니까 근육 이완을 시킨 다음에 불안이 목록을 작성해서 불안이 조금 있는 것보다 점점점 늘려서 면역을 시킨 다음에 불안 감소, 즉 둔감화 시킨다. 이게 3단계죠. 이게 행동 기법이에요. 어디 이루네요? 행동주의 기법이다. 그래서 행동주의 직업 상담에서 불안 감소 기법에 해당한다. 체계적 둔감법, 행동주의 불안 감소 이렇게 찌찌뽕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사이버 직업 상담. 어디서 해요? 컴퓨터에서 하는 거죠. 컴퓨터 속도가 빨라야 돼요? 느려야 돼요? 컴퓨터 느리면 컴퓨터 지겨워요. 아주 컴퓨터 때려 부시고 싶어요. 답변 장시간 하다 보면 때려 부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도록 한다. 장시간에 하다 보면요. 화면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답변은 속전속결로 하여야 한다. 장시간 삑사리. 이건 인문학 상식이죠. 나머지 볼 거 없겠죠. 18번으로 갑니다. 콜브의 학습 형태 검사. 사람에 대한 관심은 추상적 개념만 있어요. 이런 관심은 동화적이다. 동화. 추상적 개념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된다 해서 추상적 개념, 동화적이다. 사람한테 관심은 적고 추상적 개념에 흡수한다, 동화된다, 동화적, 찌찌뽕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나옵니다. 추상적 개념화와 활동적 실험이에요. 활동적 실험. 그래서 추상적 개념화와 활동적 실험이 나올 때는 집중형. 추상적 개념화와 사람을 치료하는 건 동화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시죠. 상담 이론과 상담 목표가 잘못 작전인 것은 게스탈트 상담 이론이다. 상담자의 생활 양식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활 양식을 바꾸도록 한다. 생활 양식 나오면 뭐예요? 에릭 번의 교류 분석의 생활 양식 분석. 그래서 I'm okay, you're okay.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자기 부정, 타인 긍정. 타인 긍정.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자기 부정, 지랄 맞은 생활 패턴이죠. 이런 거 바꾸는 게 뭐예요? 에릭 번의 교리 분석의 생활 양식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보기엔 게스탈트가 아니겠죠? 정답 4번이다 보고요. 행동주의 강화죠. 강화 요인을 통해서 행동을 수정하는 거. 인지행동, 대가리와 행동을 함께 고치는 거죠. 대가리가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하는 게 인지행동이다. 현실치로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마지막 문제죠. 갑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업 선택과 직업 생활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이건 진짜 학교 다닐 때 화단에 오줌을 싼다 안 싼다, 오줌 싸면 안 돼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상담할 때 수동적 태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줌 싸면 오줌 거름인데 싸도 좋은데 수동적으로 천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삑살입니다. 수동적 태도 삑살이. 적극적 태도죠. 적극적 태도로 직업 선택과 직업 생활에 도움되도록 상담을 해야겠죠. 상식이죠. 그래서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 풀어봤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뭐 강의만 들으면 18개, 18. 이제 또 번호도 18이네요. 그래서 2개 정도는 틀리는 미덕이 가지면 다 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20문제에서 18. 그래서 18개만 맞자라고 하면 아름답게 합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학 끝나고요. 이제 심리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번 갑니다. 다음 상담에서 사용하는 질적 측정 도구죠. 질적의 반대가 양적입니다. 그래서 정질적이라고도 하고 정양적이라도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욕구 및 근루 가치 설문. 설문은 설문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점 데이터가 나오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건 양적이다, 정양적이다. 그래서 가치 설문은 설문의 데이터 값이 있다, 양적이다. 나머지는 질적입니다. 역할놀이, 역할을 통해서 어떤 거에 흥미가 있는지, 제노그램, 직업, 가계도, 그래서 3대에 걸친 직업의 연대표, 직업카드 분류, 직업카드를 통해서 흥미를 알아보는 거, 이건 역할이나 흥미를 알아보는 거, 이런 것들은 질적 측정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채 나옵니다. 다음 중 질적 측정 도구 3개를 쓰시오라고 하면 역할놀이, 제노그램, 카드 분류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설문은 설문지에 대한 데이터 값이 있다, 양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번 합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조절하는 변인입니다. 이걸 조절 변인이라고 그래요. 얘랑 헷갈리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 원인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원인, 이걸 줄여서 스트레스 원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이건 역할 갈등이, 역할이 갈등되어 있다. 또 역할이 애매모호해요. 역할 모호성. 또 과제 특성, 과제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 원인이고,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조절하는 건 뭐예요? 성격 유형, A형 유형이냐 B형 유형이냐. A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B형은 늑작지근하다. 통제 소재, 내적이냐 외적이냐. 그래서 내적 통제자가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한다. 사회적 지원, 예를 들면 돈이 많냐 없냐. 돈이 많으면 스트레스 덜 받겠죠. 없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은 조절 변이고, 역할 모호성. 역할 모호성은 여기 역할이 애매한 거죠. 이것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신혼 때, 제 아내는 도시 출신이고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신혼 때 가면, 무슨 명절 때 가면, 신혼 때니까 나이도 어리고 뭘 할지 몰라요. 특히 도시 출신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막 정신없는 거예요. 왜? 역할이 모호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앉아 있어도 찝찝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방에서 계속 설거지만 해. 설거지 다 하면 또 설거지하고, 설거지 다 하면 또 설거지하고, 한 거 또 하고. 그랬더니 이 역할 모호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됐죠. 계속 하루 종일 서서 설거지만 하니까 어른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유, 며느리 일 잘한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할이 애매한 거 이걸 이제 스트레스 조절변이다. 이것도 이체에 잘 나옵니다. 스트레스 조절변인, 성격 유형 통제 소재,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의 원인,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가제 특성. 그래서 이런 선을 분명히 지어야 됩니다. 조절 변인인지 원인인지 이 선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거야보다는 분별하여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립니다. 23번 갑니다. 검사 점수에 오차를 발생시키는 오차입니다. 수검자 요인, 수검자는 검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검사를 받는 사람이 오차를 발생한단 말이에요. 거리가 먼 것은 수행 능력이 틀린 게 아니라 거리가 먼 거예요. 수행 능력은 공부했으면 답을 맞추고 공부를 안 했으면 못 맞추고 이런 능력들은 오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행 경험이 잘 없다든지 평가가 불안하든지 또 생리적 조건 갑자기 막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오차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문제는 2차에 안 나오거든요. 2차에 안 나오고요. 이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수행 능력은 거리가 멀다.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순간에 이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성격이 완벽주의라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고 싶어요. 인지가 돌아버릴 수 있어요. 인지가 뭐예요? 인지. cognitive, cognition. 그래서 인식의 범위, 인식의 확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인지는 뭐라겠어요? 인지는 대가리다. 대가리. 영어로 뭐예요? DGR이다. DGR. 그래서 대가리. 그래서 인지가 돌아버린다. 이거 외울 거 없습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온다. 답이 1번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천국 불신죠. 믿으면 합격이다. 이게 합격의 최고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이거 외우지 말고요. 수행 능력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갑니다. 어떤 직업 적성 검사에 신뢰도 계수가 있습니다. 신뢰도 타당도 계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거 특히 이과 출신들 분석하고 싶은 사람들 알고 싶어요. 뭐가 궁금한 사람도 미쳐버리는 문제예요.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간단해요. 신뢰도, 타당도. 신뢰도는 뭐예요? 갔냐 안 갔냐? 갔냐 안 갔냐? 타당도는 뭐예요?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이 자체가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어떤 직업 적성 검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 1.0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수예요. 허수. 그러니까 허수를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헛발질이라고 그래요.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일이라고 썼겠지. 이런 분들 많다니까요. 의외로. 일은 허수구나. 그럼 신뢰도 계수와 타당도 계수는 무엇이다? 그때 다르다. 그럼 뭐예요? 알 수 없죠. 답이 알 수 없다. 쉽잖아요. 알면. 그래서 근데 이걸 모르면 또 일이 뭔가 이 의미가 있겠지. 또 이걸 분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부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25번 갑니다. 직업 발달에 관한 특성 요인 이론의 종합적 특성 요인 중 나오고 몰라도 됩니다. 토대로 글라인과 와이너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이런 거 외우니까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리가 먼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직업 선호는 부모의 양육 환경 특성에 의해서 자유된다. 개인의 직업 선호. 부모가 계속 우리 직공모에서 직업 상담사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우리 아들이 5살인데 프로이드를 알더라고요. 엄마가 맨날 프로이드 공부해서.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어요. 교수님, 옷은 맨날 왜 저 옷만 입어요?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트를 계속 공부하니까 5살 먹은 어린이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부모의 양육,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이렇게 나는 그러면 프로이드 아저씨를 더 공부해야겠네. 나도 직업 상담사 공부해야지. 이렇게 부모의 양육에 따라서 직업 선호가
결정된다 이겁니다. 부모가 바둑을 두면 계속 바둑으로 흥미가 나겠고, 부모가 화투 치면 맨날 화투만 치면 나는 또 화투를 쳐야겠다. 이건 좀 비유가 좀 거시기하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의 양육 환경에 따라서 자식의 직업 선호가 결정된다라고 한 사람은 로의 욕구 이론이에요. 욕구는 흥미입니다. 흥미가 결정된다. 어렸을 때부터 누구에 따라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인과 와이너가 아니라 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26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직업 흥미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만 보면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해요. 옳은 거 분석해봤자 아주 미쳐버립니다. 인지 돌아버립니다. 직업 흥미검사는 진로 분야에서 내담자가 만족할 수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흥미검사는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카드 분류법이에요. 좋아하는 직업이 뭐냐, 싫어하는 직업군이 뭐냐, 이건 내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흥미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는 내가 어느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문과 성향인지 이과 성향인지 어느 파트에 흥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흥미검사입니다. 근데 성공 가능성, 이 직업이 성공할 것 같아. 직업이 성공, 이건 모르겠죠. 흥미만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제공해준다. 웃기지 마라. 성공 가능성은 제공하지 않는다. 흥미만 알려주는 것이다. 직업 흥미. 그러면 간단하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안 심심하면 넘어가도 됩니다. 27번으로 가보시죠. 심리검사 해석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거 항상 틀린 거 나옵니다. 틀린 거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먼저 보세요. 검사 결과를 내담자와 함께 해석하는 것은 검사 전문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삑살입니다. 검사는 내담자와 함께 해석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왜 이걸 체크했습니까? 이건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석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왠지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함께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또 낚싯바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웃기지 마라.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은 내담자와 함께한다. 이 한 줄을 딱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 한 줄이 계속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검사 결과는 내담자와 함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내용이, 이 문항이 나오면 또 나오고 이 문항을 외우시고요. 이게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생명 검사할 때 이 이자예요. 이게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자를 가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주변을 막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못 보고 얘를 보면 생명이에요. 얘를 봐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 3번, 이게 3번 들어갈까요? 이 얘를 봐야 되는데 얘를 못 가리면 이게 뭐지? 이러면 헷갈리는 겁니다. 이런 게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조연에 집착하지 말고 주연에 집착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으로 가보시죠.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자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적 요인을 밝히는 직무, 인적 요인이다. 인적 요인 나오면 작업자 중심이에요. 사람이죠, 사람. 작업자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직무 기술서가 아니라 직무 명세서예요. 직무 명세서. 직무명, 이름명, 사람명, 이름명 해서 직무명세서, 사람, 인적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직무 기술서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에서 수행되는 과제나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 작업자 중심은 과제나 활동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자의 재능, 저는 과제나 활동이 아니라 재능입니다. 재능. 작업자 중심은 직무에 수행되는 작업자의 재능에 초점을 둔다. 과제나 활동 삑사리 재능. 그래서 요건 출제에 오류가 있어서 정답이 1번, 2번 두 개 다 맞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번인데 2 제기해서 2번까지도 맞게 됐습니다. 그럼 이 문제 또 나오겠죠. 그래서 직무에 수행되는 과제나 활동이 아니라 재능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고요. 인적 요인은 직무 명세서다라고 포인트 잡으시고 나머지는 버리면 됩니다. 29번으로 가보시죠. 직업 적응 이론에 이거 많이 나오죠. 이거 2차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2차까지 안 나오네요. 이거 간단한 문제고요. 직업 적응 이론, 롭키스와 데이비스 미네소타 대학에서 만들었죠. 이게 2차에서 잘 나오는데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간을 오랫동안 참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끝. 그래서 지속기간 인내다. 볼 거 없습니다. 교수님, 유연성은 뭐예요? 알 거 없어요. 이걸 뭘 알려고 그래요? 알고 싶은데요? 알고 싶어요. 노래 들으세요. 이선인 씨. 알 필요 없고 인내, 지속시간 나오면 인내다.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답 4번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천국 불신조. 믿으면 합격이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나 벌써 합격인데? 이런 느낌이 뿜뿜 올라오실 겁니다. 30번 까보시죠. 뿜뿜 안 올라오시고 강의가 좀 거시기한데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좀 불안한데 저런 식으로 보면 좀 쉽게 쉬운데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딱 답이 하나입니다. 성격 고쳐드립니다. 30분 가죠. 다음 학습 일에 관한 진로 발달 과정의 요인 쭉 나옵니다. 신입사원, A는 직무 매뉴얼을 참고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떤 과제를 접근하는 방법이죠. 직무 매뉴얼을 갈 것인지, 또 노트로 갈 것인지, 컴퓨터로 갈 것인지, 이거는 과제를 어떻게 접근하냐,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정답이 과제 접근 기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거 똑같이 나온다겠습니다. 이거 답 읽을 것도 없어요. 여기도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때 기존의 업무 방법을 수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존의 업무 방법을 바꾸는 건 뭐예요? 과제 접근을 수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과제 접근 기술이죠. 이것도 읽어도 되지만 그냥 여러분 딱 문제를 보면 직무 매뉴얼 나오네. 과제를 접근하는 기술이구나. 끝.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험 문제 신입사원 B도 안 나와요. 항상 A입니다. 직무 매뉴얼 오케이. 과제 접근 기술. 항상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체크 포인트. 이게 기술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기술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수행 능력. 이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입니다. 31번으로 가보시죠.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체크하고요. 먼저 정답을 체크해야 돼요. 답 가리고 혼자 풀면 인지 돌아버려요.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 벌써 삑사리 났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공식적이다. 1 더하기 1은 2. 딱 떨어지죠. 구조적이다. 이런 것들은 산술적이기 때문에 딱 떨어져요. 그냥 데이터별로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왜? 공식적이고 구조적이니까. 인간관계 변수에 대한 역할 갈등이 별로 안 생겨요. 왜? 매뉴얼이 딱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간관계 변수에 대한 역할 갈등이 발생한다. 웃기지 마라. 발생하지 않는다. 왜? 공식적이고 구조적이니까. 이거 인문학 문제 아니에요. 상식이죠. 너무 쉬운데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볼수록 헷갈립니다. 32번으로 가보시죠. 성격의 빅5 이것도 2차에 나옵니다. 외호성 정경. 그래서 5가지 외우십시오. 외호성 정경이다. 그래서 외향성, 이거는 호감성. 호감성을 다른 말로 친밀성이라고도 합니다. 친밀성, 호감성 또는 타인과의 교제, 타인과의 얼마큼 잘 상호 작용을 잘하냐. 근데 교수님 이건 또 왜 또 적어놓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요? 왜냐하면 말이죠.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친밀성으로 나오고 다음 중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호감성, 친밀성, 타인과의 조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풀어봤습니다.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직공모 카페 널리 알려주십시오. 또 여기 봐 성실성 얼마큼 성실하냐 안 성실하냐 또 정서적 불안정성 정서가 불안정적이냐 이거는 바꿔서 말하면 정서적 불안정성 정서적 안정성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정서가 불안정하냐 정서가 안정하냐 또 외호성 정경 경험에 대한 개방성 얼마큼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있냐 없냐 이건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냥 또 개방성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개방성이라는 말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고수를 못 먹었어요. 고수를 못 먹었어요. 그 고수 냄새가 아주 싫더라고요. 중국에 가도 고수, 베트남에 가도 고수, 태국에 가도 고수. 이 고수 때문에 음식을 못 먹어요. 근데
고수가 그 나라에 가서 왜 저기서 해외여행하면 꼭 고추장을 싸가지고 가세요. 고추장, 또 라면. 근데 그게 그 해외여행 가서 굳이 이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 그 나라 음식 가면 그 나라 문화와 음식을 먹어보자. 이런 마음에, 열린 마음을 갖고 참으면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고수가 맛있더라고요, 고수가. 그래서 지금은 고수를 찾으면서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좀 마라탕 가면 뭐 고수를 뭐 엄청 먹습니다. 고수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국에 가서도 내가 싫은 것들을 자꾸 해보려고 노력한다. 호기심이 있다. 뭐 이런 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다라고 해서 외호성 정경, 정확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3번 갑니다. 다음 사례 A에 해당하는 홀랜드의 직업 성격 유형. 홀랜드 직업 성격 유형 육각형이죠. 현탐의 사진관, 현탐인의 사진관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리아색 이론이라고 해요. 리얼리스틱에서 영어에 약자 써서 리아색 이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현실형 뭐예요? 기계 조작을 좋아하고 사람 관계를 싫어한다. 탐구형, 연구 탐구를 좋아한다. 예술형, 자유로운 형, 사회형, 사람 관계를 좋아한다. 진취형, 리더십, 나를 따르라. 관습형, 꼼꼼하고 숫자를 좋아한다. A는 분명하고 질서정연하다. 질서정연, 체계적이고 맞네. 기계 조작을 좋아한다. 실제형을 다른 말로 현실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리엇이 나오죠. R자리요. 그래서 실제형 다른 말로 뭐라고요? 현실형, 실제형, R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4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여기 나왔네요. 데이비스와 롭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적응 양식입니다. 적응 양식의 차원. 적응 양식은 롭키스와 데이비스는 성격적 측면이 있고 환경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 환경적 측면을 적응 양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환경에 적응하냐 이걸 적응 양식을 환경적 요인이다. 성격적 요인. 그래서 민영 리지가 있죠. 민영 리지.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이건 성격에 해당되는 거고요. 환경은 융근반적. 그래서 융통성이 있냐 없냐, 끈기가 있냐 없냐, 반응을 잘하냐 못하냐, 적극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융근반적은 환경성이다. 해당하지 않는 거, 의존성은 없구나. 그래서 융통성 나왔. 융통성, 끈기가 있네죠. 반응성, 적극성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의존성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책 잘 나옵니다. 롭키스와 데이비스의 성격 차원 네 가지를 쓰시오. 민영 리지. 롭키스 데이비스의 적응 양식 네 가지를 쓰시오. 융꾼 반적. 그래서 이렇게 큰 틀만 잡아주시면 2차 때 공부하기가 수월하죠. 1차 때는 의존성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2차에 나오는 거 제가 또 심도 있게 이렇게 안내를 잘 해드립니다. 35번으로 가보시죠. 슈퍼 나왔네요. 슈퍼. 성을 탐하는 사람은 확 유세시키자. 성탐학 유세, 이 발달 단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성장기 14세까지죠. 탐색기 15세에서 24세. 확립기 확 터져라 25세부터 44세. 유지기 45세부터 64세. 쇠퇴기 65세 이상이다. 나이가 있는데 나이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의미를. 그래서 확립기 확 터져라.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시기 24세 40세 한참 집 사고 막 돈 벌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시기는 언제이다? 확립기다. 한 문제 맞췄고요. 슈퍼의 발달 순서 성탐학 유세 두 문제 맞췄고요. 성장기 때 14세까지는요. 환흥능이에요. 환흥능. 어떤 직업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흥미를 갖고 능력을 갖는 시기고요. 탐색기는 잠전시예요. 잠전시.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게 뭐예요? 15세, 24세. 그래서 사춘기를 거쳐서 청년기. 그래서 대학을 가고 나는 잠정적으로 이런 직업을 선택할 거야라고 해서 결정화, 구체화, 실행 단계는 탐색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탐색기. 그래서 또 나하고 안 맞으면 전환하고, 그다음에 나하고 맞으면 시행한다. 나오죠. 실행. 그래서 잠전시. 그래서 잠전시 탐색기 시험에 잘 나와요.
꼭 알아두세요. 탐색기, 잠전시, 2차도 나옵니다. 성장기, 화능능,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그래서 14세까지는 예를 들면 이거죠. 14세까지 유치원부터 초등까지, 초등하고 이제 중등 올라갈 때, 난 보니까 손흥민 축구 너무 재밌어. 난 축구를 할 거야. 환상을 갖죠.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흥미를 갖죠. 근데 능력을 보니까 개발이야. 축구는 안 되겠는데? 라는 시기가 성장이라는 겁니다. 탐색기, 나하고 맞는 거. 나하고 맞는 거 뭘까? 그래, 난 직업상담사가 맞을 것 같아. 잠정기. 전환기. 직업상담사 공부 어렵대는데, 사회복지사 갈까? 전환하고. 그 다음에 실황. 사회복지사 공부해보니까 직업상담사하고 또 겹치는 게 많네? 그래, 나 직업상담사랑 사회복지랑 같이 공부할 거야. 실행. 이런 시기가 14세, 15세부터 24세다. 그래서 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라고. 확 터져라, 터져잡는 시기 확립기.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풀어봤습니다. 아주 일타오피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36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로 욕구 이론 나왔네요. 여러분 기억나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양육에 따라서 흥미, 직업이 결정된다. 옳지 않은 것 보면 가정 분위기의 유형, 요의 욕구, 정서 집중형, 그 다음에 회피형, 너는 네가 알아서 해. 정서 집중형, 과보, 과요구 이런 거. 통제형은 없습니다. 받아주는 거 수용형입니다. 그래서 통제형은 없다, 수용형이다. 그래서 회피형, 정서집중형, 수용형이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아동기의 형성이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직업 선택이 있어요. 욕구에 대한 반응, 이건 언제부터 형성된다? 아동기 초기다. 아동기 초기.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부모의 양육 상태와 관련이 있다. 직업군은 8가지다. 8가지 직업군이다. 까지만 보면 되겠고요. 메슬로가 제시한 욕구 단계를 기출했다. 로, 메슬로. 그래서 로 나오면 메슬로, 메슬로 나오면 로. 되겠지, 지붕.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풀어봤습니다. 37번으로 가보시죠. 자신의 직무와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로부터 비슷한 유쾌하거나 정적인 감정, 유쾌하고 정적은 풀었었죠. 유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왜? 만족하니까 답 나왔죠. 직무 만족, 아름답죠. 재밌습니다. 38번 갑니다. 38광땡.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동 특성 바르게 설명한 간단합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이거 외우기 싫으면 답만 외우세요. 정답 1번입니다. 간단하죠. 주말이나 휴일에도 쉴 수가 없다. 왜? 일중독. 열심히 일을 했지만 성취감보다 허탈하다. 소진됐죠. 허탈감, 소진. 쉴 수가 없다. 너무 쉽잖아요. 아름답죠? 끝났습니다. 39번 갑니다. 가치 중심적 진로. 가치가 중심적이겠죠. 그래서 틀린 것 체크하면 생애 역할에서 성공은 개인적 요인보다 외적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인적 요인을 뭐라고 그래요? 개인적 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인적 가치가 중요하죠. 왜? 가치 중심적 모델이니까. 그래서 개인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외적 요인이 아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보면 더 헷갈립니다. 40번 갑니다. 다음 중 조직에서 직원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경력 개발이에요. 경력 개발은 뭐예요? 자기 개발이라고도 하고 소발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과 거리가 먼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직무 평가는 거리가 멀다. 평가는 건 뭐예요? 지적질을 하는 거, 지적질. 그러니까 지적질은 자기 개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 평가는 지적질하면 별로 기분 나쁘다. 그래서 경력 개발과 거리가 먼 거, 직무 평가, 지적질. 나머지들은 사내 공모에서 상 주고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 순환 이런 것들은 경력 개발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 외우는 것보다 직무 평가는 지적질이라 경력 개발에 별로 도움 안 된다. 이게 더 여러분이 답을 찾는데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직업 심리학 강의 마쳤는데요. 강의 들어보신 여러분도 쉬운디? 재밌는디? 야, 심리학 전문 재밌다. 그런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올 겁니다. 자, 이제 1강 상담학 심리학 마치고 저 2강 때 여러분 재밌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